아주 신기한 물질들이 뭐 영화나 여러 컨텐츠에서 많이 좀 나오는데 그 여러 물질들 가운데 혹시 이건 진짜 좀 신기하다 싶은 좀 신박한 물질 혹시 우리 교수님은 어떤 거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기사에서 처음 본 물질인데요. 반타블랙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완전 새까만 그거죠? 예, 근데 이게 빛을 흡수하는 흡수율이 99.965%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 반타블랙 물질에 입사되는 빛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눈으로 보면 얘는 빛을 반사하지 않아서 그 물질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본 재미있는 사진이 사람의 얼굴 모습이 있는 어떤 마스크 같은 건데 네. 거기에다가 반타블랙을 처리를 해서 입히면은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뭘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하는 모습을 3차원 성질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반타블랙을 처리하면 올록볼록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반사가 없으니까 완전히 까만 평면으로 보입니다. 올록블록하지만 예. 근데 그 빛도 어쨌든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는 빛도 흡수하고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다 흡수합니까? 그게 사실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반타블랙 물질에 입사한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은 거의 대부분 흡수해요.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나노튜브 사이를 여러 번 이동하면서 계속 흡수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도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한 다음에 물질의 온도가 올라갈 거고 네. 아마 그렇다면 적외선 영역 같은 것으로 보면은 빛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흡수만 하고 아무것도 에너지를 내놓지 않는 물질 그런 건 사실 원래 있던 세상에 건 없습니다. 아니고 인간이 만든 물질이죠? 만든 겁니다. 예. 반타블랙이라는 예. 색깔 자체를 그런 거 만약에 어디에 활용하게 되면 뭐 같은 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두운 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공위성 만들 때도 고려가 된 적이 있어요. 반타블랙이? 네. 망원경 내부도 맞아요. 흡수율이 굉장히 좋으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측할 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망원경도 이제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빛을 안에서 난반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천체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망원경 자체 설비에 반사된 잔상 같은 게 다 들어와요. 그럼 그런 걸 최소화하려면 망원경 안에 소재를 반타블랙 같은 소재로 만드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더 깔끔하게. 다만 되게 비싸서 우리가 그런 커다란 망원경 만들 때 막 마음대로 쓰진 못해요. 반타블랙 만드는데 좀 비싸요? 특허가 있고 꽤 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우주에라든지 뭐 아니면 지구에서든 지웅배님은 어떤 물질 좀 신기하게 보신 거 있으세요? 물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어벤져스 영화에서 토르가 무슨 중성자 별에 가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저는 이 중성자 별을 얼핏 보면 그냥 밝게 빛나는 별이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되게 독특한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성자 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들이 진화가 다 끝나고 붕괴하고 터지고 남는 잔해가 이제 중성자 별이 되는데 너무나 밀도가 높고 중력이 높아서 양성자랑 전자가 다 그냥 한데 반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양성자랑 전자랑 되게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원자의 상태인데 네네. 그 사이 틈 없이 다 그냥 한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력이 강해서 짓이겨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네네.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랑 다 반죽돼 버리니까 그냥 중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예요. 네.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중성자별은 이론적으로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진 커다란 덩어리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자번호 붙일 때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번호를 붙이는데 그 커다란 중성자별이 통째로 양성자 없이 중성자만 있는 거니까 원자번호 0번에 아주 무거운 동위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기한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크기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엄청 큽니다. 그런데도 다 이렇게 곤죽 상태인 거예요, 그냥? 네, 물론 이제 태양 정도인 애들이 중성자별로 이제 붕괴된다고 하면 그 질량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야구공도 안 되는 사이즈로 다 네?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태양만한 친구가 그 질량이 중성자별로 붕괴된다고 하면 야구공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작아진다고요? 엄청 더 작은 사이즈로 압축이 되는 거라서 숟가락 한 스푼 퍼도 그거가 거의 뭐 몇만 톤, 몇억 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재밌게 본 어렸을 때 본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 네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중성자 별에서 아주 작은 조각을 갖고 와서 지구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워낙 밀도가 높아서 자유낙하를 해서 지구를 뚫고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중력으로 다시 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 전체를 마치 치즈처럼 구멍을 잔뜩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그 기억이 나요. 친구의 무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지구보다 더 무거울 가능성이 밀도죠. 무게라기보단 밀도. 밀도가 밀도가 워낙 크니까
사실 우리가 물 속에다가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잘 떨어지잖아요. 그게 쇠구슬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아주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쇠구슬 같은 걸 중성자별을 그만큼 갖다가 지구에 떨어뜨리면 마치 쇠구슬이 물을 통과하듯이 중성자별이 지구를 그냥 여러 번 통과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관측이 된 건 아니죠? 중성자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관측돼요? 네, 그리고 중성자별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빙글빙글 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네. 엄청 커다랬던 별이 작은 사이즈로 수축하는 거니까 간격이 짧아진 만큼 스핀이 빨라지거든요. 되게 빠르게 자전하고 있어서 그걸 다 관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기한 물질 같은 거 하나 내놓으실 게 있어요? 신기한 없어요? 물질 앞에 뭐 좀 뭔가 반타블랙이라고 그러셨죠? 이름도 멋있어요. 중성자별, 우주 말씀하시고 저는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름은 푸코이단이라는 게 있긴 해요. 푸코이단. 뭐예요? 아까도 미역 얘기했잖아요. 네네. 자꾸 미역 얘기하게 되는데 물미역 보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 미끌미끌한 거의 주성분이 푸코이단이거든요. 끈적한 네네네. 다당류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중성자별 하다가 조금 좀 아, 그렇긴 괜찮습니다. 한데 네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보는 게 미역이 이제 물에 떠 있잖아요. 파도도 세게 치잖아요. 그럼 걔네 그거 잘라지기 쉽거든요. 만약에 잘렸다 그러면 이 회복 아, 좀 상처나면 상처 다시- 회복 빨리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역의 천연 후시딘 새살이 솔솔 돋습니까? 미역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추출을 해서?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뭐 혈액에도 기능이 좋고 특히 최근에 이게 그 항암 효과가 좀 입증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건강 기능 식품으로. 저는 근데 가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식물한테 좋은 게 사람한테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그 식물 동물을 떠나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성분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분이 사람한테 좋다가 아니고 이 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게 이제 밝혀졌다는 것이죠. 네네네. 아, 푸코이단. 네, 푸코이단. 아, 미역 주변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그게 오늘 제가 첫 출연에 미역이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네. 미역 오늘 하여튼 끝까지 한번 저희가 잘 잡고 부탁드리겠습니다.